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방송 경남아 사랑의 윤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슬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벌써 주말이 되면 이제 8월이 되잖아요. 이맘때쯤 되면 다들 휴가 계획을 잡으실 텐데 실제로 지난 주말부터 고속도로에 휴가 차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근에 비도 많이 왔고 또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성수기의 휴가 흐름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7말 8초에 이 흐름 자체는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집 근처에서 휴가를 즐긴다고 해서 스테이와 베케이션의 합성어인 스테이케이션족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정부의 누리집을 통해서 비대면 관광지를 안내하는 등 휴가철에 비대면이 키워드로 자리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비대면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김해에서는 영남권 최초로 온라인과 접목한 비대면 8.15 광복절 기념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슬기롭게 또 안전하게 참여해 보시고 아무튼 이 말이 떠오릅니다. 아무튼 비대면 휴가가 올해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주목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도 코로나19 경남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 오후 5시 기준인데요. 경남도 발표에 따르면 6월 9일 이후 50일 만에 경남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무증상에 따른 조용한 전파도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화면 아래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3행3금 휴가 수칙을 꼭 확인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에 본격적으로 출발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과 어디에서든 함께하기 위해서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고요. 문자 참여창도 열어놨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 주의 중심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에 오늘의 첫 소식은 수요 우체부입니다. 수요일 우리 경남의 최신 정보를 부탁해 수요 우체부. 우리 아이들의 방과 후 공백을 채우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구축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진주시에서는 4번째로 초장 다함께 돌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진주시 초장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높은 지역의 특성에 맞춰 초장 지역에 센터를 열었는데요. 부모의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일상생활 교육부터 놀이 활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타 기관과의 연계 기능과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높임으로써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방과 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 다함께 돌봄센터. 여름방학에도 운영되니 미리 문의하세요. 한 조사에 따르면 65세 노인 중 약 47%가 5개 이상의 약물을 꾸준히 복용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창녕군 대지면에서 똑똑한 서비스 약 달력을 제작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댁에 방문했을 때 약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약을 거르거나 아니면 약을 중복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 달력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직 공무원이 직접 대상 가정을 방문해 혈압과 혈당 등 기초 검사를 한 후 약 달력 사용 방법, 올바른 약물 복용, 약 정리 방법 등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대지면 주민의 약물 오남용이 재료가 될 수 있게 약 달력을 지속적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올바른 투약 관리 등을 안내하여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사례관리 대상자의 경우 월 1회 이상 방문해 지속적인 투약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수요 우체부였습니다. 국민 보양식! 환장하는 맛이죠. 온 가족이 같이 먹어야 되는 보양식입니다. 뭔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여름에 안 먹고 지나가면 섭섭한 백숙입니다. 몸보신을 오리백숙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장어로 합니다. 더울 때 먹어야 제맛인 백숙. 야외에서 먹으면 몇 배로 맛있을까요?
지금 창원으로 갑니다. 도심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요즘. 여름 휴가 기분도 내고 몸 보신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오리백숙, 닭백숙이나 오리 불고기 같은 보양식 전문 가게이고요. 무더운 여름에 원기 충전하실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여름을 거뜬하게 나게 해줄 튼실한 토종닭 준비됐습니다. 한방 닭백숙 요리하는 과정입니다. 닭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8가지 한약재를 이제 같이 넣어서 이제 간을 한 다음에 이제 요리하는 그 과정입니다. 감초, 대추, 황기, 마늘, 구기자 그 외에 몸에 좋은 한방 재료가 들어갑니다. 물을 넣고 소금 간을 조금 친 다음에 1시간가량 푹 구워서 이제 손님들께 음식이 제공됩니다. 예, 찾으시는 분들은 많이 찾으시고 일반적으로 한방백숙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저희 주 원재료는 2가지인데 백숙 종류는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총 6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닭백숙, 오딱백숙, 상황백숙 그리고 오리도 똑같습니다. 닭과 오리, 백숙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 차이가 있나요? 친구들이랑 몸보신을 한다 싶으면 저는 한방 오리백숙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 오리에 이제 다량의 좀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을 좀 제거해줘야 약간 느끼한 감을 제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온나무 들어간 오리백숙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손질된 오리를 넣고 그 다음에 풍미를 느끼기 위해 이렇게 온나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삼배 주머니에다가 찹쌀을 넣고 오리백숙에 들어간 온나무 빼고 이제 상황버섯이 들어가면 상황백숙이 됩니다. 근데 백숙은 끓고 있는데 홀이 휑합니다. 백숙이 한 1시간 이상 정도 푹 구워야 그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어서 저희가 이 백숙 같은 경우는 예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손님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 준비되는 백숙. 보통 여름에 얼마나 나갈까요? 초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 닭 통틀어서 100마리 이상 나갔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일요일에는 또 얼마나 이제 손님들이 찾아주실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풍경 한 번, 그리고 백숙 한 입. 그 맛 말 안 해도 알 것 같은데요. 옛날 어릴 때 부모님이 해주신 맛있는 음식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저 닭백숙 먹는데 이거 먹으니까 요즘 엄청 더웠는데 막 힘도 뿔뿔 생기고 막 코로나도 이길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골 실력 뽐내면서 야무지게 먹는 백숙. 여기부터 뜯어야 제맛이죠. 백숙은 또 다리가 왔다 익었나? 야, 내가 한번 볼게. 많이 물어. 어차피 하나 남아있다. 와, 최고입니다, 최고! 살코기에 아삭한 양파절임, 또 시원한 오이무침 올려 먹어도 맛있고요. 그리고 이반찬도 인기입니다. 이거 배추 겉절이 만들고 있습니다. 멸치 액젓하고 간마늘, 그다음에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또 거친 고춧가루하고 매실 액기스가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직접 이래 담그면은 손맛하고 정성도 들어가고 또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니까 이래 직접 담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인정하는 또 하나, 사진도 맛집. 완전히 그냥 여기 지상 낙원입니다. 캠핑 나갈 필요도 없고. 비닐하우스라서 빗소리도 들리고 뭔가 더 운치 있고 약간 숲속에서 먹는 느낌. 시원한 분위기에 화끈한 맛도 즐길 수 있는데요. 고추장을 베이스로 한 일주일간 이제 숙성시킨 수제 특제 소스입니다. 오리고기를 넣어주시고 양파와 같이 수제 특제 소스 풍미를 살리기 위해서 참기름. 버무린 음식은 이제 바로 불판 위에 올려서 그대로 이제 손님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글보글 익는 것도 맛있는 오리 주물럭. 한쌈하면 더위도 잊혀지는데요. 저희 오리 불고기랑 오리 백숙 시켰습니다. 뭐니 해도 오리 불고기와 오리 백숙 짱이죠. 여기 와서는 불고기 한 번,
그리고 이런 여름에 땀 많이 흘릴 때는 백숙 한 번 이렇게 해서 원기를 충전해줘야 됩니다. 요번에 이렇게 오리백숙 먹으니까 닭보다 살이 훨씬 부드럽고 그다음 먹을 것도 많고 그다음 좀 있으면 죽도 나오니까 먹을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백숙의 마무리는 죽이죠. 맛있다. 죽을 꼭 드셔야 제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볶음밥을 다 볶은 다음에 이렇게 쫙 펴주거든요. 쫙 펴주고 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불을 켜놓고 이제 밥을 조금 눌러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근데 숟가락으로 눌러야 맛있단 말이야. 또 이렇게 눌러서 누룽지처럼 먹으니까 더 고소한 것 같고 그냥 오리 주물럭을 먹으면 무조건 볶음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진짜 딱 그 먹어야 되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복날에는 신랑을 먹여줘야지. 그렇죠. 내 신랑, 내 가족을 꼭 챙겨서 오딱 오리불고기, 오리백숙을 꼭 같이 드세요. 이제 도심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야외의 좋은 경관을 보면서 몸보신을 하고 싶다. 그러실 때 찾아오시면 좋은 가게입니다. 여름에 즐기는 호사, 여름 보양식. 백숙으로 몸과 마음의 휴식을 선물하세요. 자, 하늘, 바다, 산 이런 게 잘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한 폭의 그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런 그림들이, 이런 명화들이 모여있는 특별 전시장이 있거든요. 어떤 곳인가? 오늘의 힌트, 자, 오늘 날짜 7월 29일 이게 힌트입니다. 맞춰보시면서 갈게요.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세계적인 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의 레플리카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70여일 동안에 사실 77점을 완성을 했거든요. 그림을 그리는 저희로서도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그림 보고 미친 아이가 그린 그림이야 이렇게까지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고는 이제 나도 그림을 배워야겠다. 별을 사랑한 태양의 화가 고흐의 작품으로 인생을 만나봅니다. 저는 순수 동양회화를 그리는 한국화 작가입니다. 네, 학교에서 일선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지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오늘 날짜입니다. 사실 1890년 7월 29일 날 고흐가 사망을 해요. 근데 오늘이 2020년 7월 29일입니다. 딱 130주년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고흐는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특히 동생 태오와 각별했는데요. 근데 이때 1890년에 동생 태호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때 태호는 형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아들이 형의 굳은 의지와 용기를 똑같이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서 내 자식의 이름을 형의 이름이랑 똑같이 지어야 돼. 그렇게 해서 동생 태호의 아들 이름도 빈센트 반 고흐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그림이 여기 있는 꽃핀 아몬드 나무 그지. 곰에 피는 아몬드 나무 꽃말이 탄생이래요. 4살 터울인 태오는 화방을 운영하며 무명화가인 형을 도왔습니다. 고흐가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죠.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들었을 때는 약간 광적인 어떤 그런 화가여서 미취광이기 때문에 자기 귀를 잘랐다. 화가로 활동한 10년 동안 900점이 넘는 그림을 남겼습니다. 고흐 작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신발이라는 그림이에요. 신발. 아, 이게 신발이구나. 네. 이 신발 그림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신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현대 와서 얼마에 팔렸을까요? 그 그림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추정해 보시죠. 예. 알고 있거든요. 100억. 10억. 네, 자, 더 갑니다. 자, 그럼 갑자기 경매. 자, 10억, 100억. 더 없습니까? 그렇지. 아이들한테 묻는 게 좀 그렇게 됐죠. 어머니 한번 가보시죠. 900억. 본인 힘 얼마요? 900억? 900억? 맞아요. 정답입니다. 900억 맞아요. 900억이래. 900억. 구두 한 켤레는 고흐가 파리 벼룩시장에서 구입해 신은 것인데요. 그 작품이라는 거는 잘 그렸고 못 그렸고가 아니라 어떤 그 작가의 마음가짐, 네, 이런 인격, 뭐 이런 정신 세계가 이렇게 깊이 묻어 있어야지만 죽어서도 그게 명작으로 남지 않을까. 값싼 표현인데 900억이면 신발 공장을 차려도 야,
전 지금 주문이 900원도 없습니다. 네, 고흐는 33세 동생 태호가 사는 파리로 옵니다. 이때부터 어둡고 칙칙한 작품을 그렸던 그의 화풍에 변화가 시작되죠. 화려한 색상을 자랑하는 아르레 붉은 포도밭은 생전에 판매된 유일한 작품. 파리는 대도시예요. 근데 한 가지 보시면 배경 어떤 그림 같아요? 일본이네요? 맞아요. 이 당시 일본풍 그림이 프랑스 파리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일본 분들이 고흐를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파리 생활도 잠시 남프랑스로 이주하죠. 그 대도시가 이 고흐에게는 잘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아르리라는 그 지역에 갑니다. 아르는 논강이 자리하고 저도 옛날에 가봤는데 그 공기도 맑고 하늘이 너무 청명하여서 사실 밤하늘의 별자리들이 너무나 잘 보이고 고흐의 대표작 대다수가 아르에서 그려집니다. 많이 보셨죠? 근데 이 그림은 밤을 그렸는데 어때요? 밝죠? 엄청 밝아요. 고흐는 낮보다 밤을 좋아했고요. 밤을 좋아한 이유는 별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의 주인공은 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테라스는 지금도 운영 중이래요. 프랑스 아릴에서. 작품 밤의 카페 테라스는 고흐를 사랑하는 관광객들이 찾는 아르레 명소. 고흐는 이 카페에서 압생트를 즐겨 마셨다고 하네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고흐가 많은 작가들한테 편지를 써서 요청을 한 거예요. 함께 하자고. 근데 다들 거절을 했는데 유일하게 고객만 좋다 한 거예요. 작품 노란 집은 고흐와 고갱이 함께 살았던 곳인데요. 2차 대전 때 파괴되고 지금은 보수해 놓았습니다. 고갱이 고흐가 그린 해바라기를 보고 너무 예쁜데 심지어 나랑 바꿀래? 제안까지 해요. 그렇게 해서 고갱을 기다리면서 고갱이 좋아하는 해바라기. 아하, 이거군요. 이 해바라기는 고갱을 위해서 그 노란 집에 고갱 방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린 해바라기예요. 해바라기는 고갱에게 전하는 고흐의 선물이기도 한 거죠. 아까 제가 일본 분들이 고흐를 좋아하신다 했죠? 이 그림은 일본의 보험회사에서 사가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1억. 진짜 400억에 팔렸어요. 하지만 세계적인 두 예술가의 동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때가 1888년 12월 23일에 벌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태호에게도 편지 내용도 있지만 거기다가 엄청나게 고객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자식이 나를 미워해. 그리고 나를 조롱해. 하면서 이게 굉장히 쌓여져서 그 12월 23일 날 술잔을 집어 던지면서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서 고갱이 결국 나는 도저히 너랑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결별을 통보하고 떠납니다. 그 뒤에 정신적인 발작에 의해서 귀를 자르고 그 귀 자른 거를 또 자기가 자주 만났던 매춘부에게 그거를 포장을 해서 선물한 거예요. 혼자 남은 고흐는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치료 후 노란 집에 돌아와 그린 작품이 바로 이 자화상입니다. 아르렌 고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귀를 자른 후 입원한 정신병원 침상과 정원도 그대로죠. 작품 아를 요양원의 정원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평범하게 그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복잡한 구도 속에서 잘 그렸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고흐의 정신이 그때가 맑았구나. 정신착란과 황시증으로 병세는 더 악화됩니다.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별이 빛나는 밤에는 최악의 상태에서 탄생했습니다. 왼편의 사이프러스 나무와 바로 옆 평온한 마을, 밤하늘의 별은 완벽한 구도를 자랑하죠. Starry, starry night. 누구보다 드라마틱하게 불꽃처럼 살다간 열정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살아서는 빛나지 못했지만 별이 된 후 세상이 자신을 알아볼 거라 했다는데요.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그리고 1890년 7월 29일 파리 근교 밀밭과 자연 풍광이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총 맞은 게 사실 이틀 전이었는데 바로 죽질 못했어요. 그래서 동생 태호가 옆에서 간호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긴 말이 그런 말이 있었대요. 그동안 너무 외로웠고 너무 힘들었다. 그동안 고마웠다 하고 가기까지 딱 이틀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7월 29일 새벽에 1시, 2시경에 고은은 운명을 하게 됩니다. 나이 37. 천재의 인생은 불운과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그림을 놓진 않았습니다. 아마 세계인이 고우를 사랑하는 이유일 겁니다. 그림을 자꾸 보다 보니까 너무나 애잔하고 뭉클해지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찬란하게 화가로서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리고 외로웠지만 쓸쓸하게 갔구나. 그렇지만 그 당신을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서도 이렇게 인정해 주니 편한 곳에서 잘 쉬세요.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사실. 오늘 밤 고흐의 별이 반짝일지 모릅니다. 장막 끝 찾아올 열대를 잊게 할 위대한 예술가의 만남 어떠신가요? 7월 29일 숫자의 비밀도 알게 됐고요. 역시 이곳은 혼자 알기는 너무 아까운 곳입니다. 네, 고흐 작품도 많이 관람하실 수 있고 체험전도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네, 8월 26일이 마지막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네, 앞서 경남의 맛에서 만나봤던 백숙 요리는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식보가 약보보다 낫다. 이 말에 정확히 들어맞는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양식 대표주자죠. 백숙 요리 하나면 올여름 건강 걱정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열치열 이 백숙으로 땀을 쭉 빼고 난 후에는요, 이 경남타임즈에서 소개해드린 반고 특별전까지 관람해 보신다면 문화 부여까지 돼서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체험과 함께하는 반고 특별전은요, 별도의 휴관일 없이 무료로 전시장이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지역에서 뜨거운 반고의 열정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 전시 작품의 감동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에서 창원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화 라이브에서 함께 감상해 보시죠. 화려하고 역동적인 빛의 향연이 통영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통영 시민문화회관 기획전시 빛장 플러스인데요. 다양한 형태의 오브제에 빛을 투사해 만든 프로젝션 매핑 작품 전시회입니다. 코스모스는 프로젝션 매핑과 플로팅 홀로그램 기술을 접목하여 망사 형태의 스크린에 빔을 투사하는 방식의 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사물이 움직이거나 다른 사물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디지털 아트 기술, 프로젝션 매핑. 제 작품의 이름은 자멜본 맞습니다. 앞에 보이는 작은 인형들은 여러분의 소셜 네트워크상에 있는 페르소나 데이터를 3D 프린팅으로 형성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인형들과 위에서 그려진 실시간 데이터 시각화를 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화성에서 느낄 법한 미시감을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재단에서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8월 8일까지 무료로 만날 수 있습니다. 직접 작품의 일부가 되어볼 수 있는 기획전시 빛장 플러스였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비친 숲의 모습은 어떤가요?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한인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기획전시에서 특별한 숲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던 그런 일반 생활 패턴을 다 버리고 한번 자연 속으로 가서 생활을 해보면은 나한테 또 다른 어떤 변화가 올까라고 생각하면서 숲이라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홍일아 작가는 프랑스는 물론 미국과 스페인 등 전 세계에서 전시를 열고 소통해 왔는데요. 이번에 선보이는 숲은 제주도 곶자왈 숲에서의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그려낸 21점의 회화 작품입니다.
제가 작품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이제 숲, 본연의 숲 같은 경우는 길이 없어요. 선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외 그림들 같은 경우는 이분법으로 이제 공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뭐 헤어져야 되고 누구 편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서양의 아름다움, 여성을 주제로 작품을 그리는 홍일화 작가의 개인전은 8월 7일까지 계속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 재불화가 홍일화 초대전, 숲이었습니다. 경남 도립미술관에서는 우리나라 미술계에 업적을 남긴 경남 출신 작가의 작품을 조명하는 전시를 매년 열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상갑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해방 후 한국은 물론 경남 지역의 서양화단을 정착시키고 이끌었던 분입니다. 일생의 대부분을 고향 마산에서 살며 작품 활동에 전념했던 이상갑 작가의 작품 1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작품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재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일상을 살아가는 이웃들의 친근한 모습을 통해 소박하고 진실한 삶, 고향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작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조명전인 만큼 어느 한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상갑 화백의 삶과 예술세계의 큰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상갑 화백의 삶과 화폭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9월까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경남 도립미술관 2020년 지역 작가 조명, 이상갑 탄생 100주년 기념전이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목젖 바로 아래에 있는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내분비 기관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갑상선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이러한 갑상선 조직에서 발생한 암을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갑상선암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 외에는 방사능 노출뿐입니다. 다른 암과 달리 음식이나 생활 습관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갑상선암은 주로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국내 발병률은 여성에서 유방암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고 남성에서는 여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6번째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발병률이 낮아도 재발률이 여성보다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갑상선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서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암이 진행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목에 만져지는 덩어리입니다. 이 덩어리로 인해 음식을 삼키기 힘든 증상이나 호흡곤란, 목소리 변화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진단은 초음파를 이용한 미세침 흡인 검사로 합니다. 초음파로 확인한 갑상선 결절에 주사 바늘을 찔러 넣어서 세포를 채취하여 현미경 검사로 진단합니다. 갑상선암을 완치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갑상선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갑상선 반절제 수술 또는 전절제 수술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합니다. 갑상선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미역을 먹어도 되는지 자주 물어보시는데 드셔도 됩니다. 미역과 해산물에는 요오드 성분이 많고 요오드는 우리 몸에서 갑상선에만 흡수가 돼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필요 이상의 요오드는 모두 소변으로 배출되니 갑상선암 환자들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다만 수술 후 동위원소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일정 기간 요오드 제한 시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만 피하시면 됩니다. 평소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임신 중에 오히려 복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태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혈액 검사를 확인해 가면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적절히 증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수술 후 관리는 주로 초음파와 혈액 검사 그리고 동위원소 스캔을 이용하여 하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방심하지 말고 꾸준히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갑상선암은 방사능 노출 외에는 생활 습관이나 음식과의 관계가 없어서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행히 갑상선암의 진단에 쓰이는 초음파는 위험성이나 통증이 없으니 갑상선암이 의심될 때는 가까운 병원에서 꼭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갑상선암은 상대적으로 선한 거북이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암은 암입니다. 초기에 치료받고 완치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보이실 겁니다. 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문화 소비가 철저한 방역 지침 속에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앞서 문화라이브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전시회도 거리두기와 문진표 작성 등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소개해드린 경남이 보인다에선 갑상선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흔히 진행이 느리고 치료 경과가 좋다곤 하지만요. 그대로 방치해두면 연령과 관계없이 생존율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니까 방치하지 마시고 제때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일각에서는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남성분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 앞서 영상을 통해 확인하셨을 겁니다. 조기 발견하고 치료를 하면 예후가 좋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색다른 창원의 모습을 마음껏 알아본 창원 클래스. 그 마지막으로 창원의 나우를 책임지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세 사람이 찾은 곳은 보건소인데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항상 질병 예방에 힘쓰는 이곳에 요즘 특히 바쁜 부서가 있습니다. 하는 일은 병원으로 이송 주변인들 역학조사에 들어갑니다. 격리자 관리, 유증상자에 대한 검체 채취, 검사 기관으로 의뢰하는 것까지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이는 순간은 정말 어떻게 모든 미소 다 사라지는 느낌이요. 그래서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다 할 수 있는데 혹시 뭐가 필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해외 입국자들이 많은데 자가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 의사소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해외 입국자 대상 모니터링 맡겨주세요. 喂，你好，对，这里是昌原保健所。那么到今天为止，您呢是第5天隔离，对吧？啊，那么请问一下，您有没有什么不舒服的地方啊？哦，没有。Okay, please isolate well. You shouldn't go out if you're under quarantine. And please be reminded you, if ever you go out, that you will be fined and we get some penalty. 계속 전화 받고만 하니까 목이 아플 것 같다, 힘든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이 뭐 한두 달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피로도 누적되고 그래 아픈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목 빼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으면 이렇게 했었을까. 그냥 전화 받는 분이 아니고. 다음 목적지 어느 때보다 도움이 절실한 헌혈의 집입니다. 1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통계를 봤을 때 전국적으로 한 2만 5천 분 정도가 헌혈에 덜 참여하셨어요. 수혈이 필요하신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헌혈 순서 먼저 전자문진을 합니다.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오셔서 헌혈하시는 게 좋아서요. 식사는 잘 하셨고 잠도 잘 주무신 거예요? 네. 아이고 그저께보다 더 나아지셨네. 검사만 2번째인 소홍 씨. 헌혈하고 싶지만 빈혈로 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사이에 침 맞으셨거나 부항, 문신, 피어싱, 점제거, 간염 과정 하신 적 없으세요? 이거 6개월 사이 언제 하셨어요? 이건 6월 달
안녕하세요. 풀이었네. 따랐습니다. 많이 아프셨죠? 네, 좋으시고요. 혈압도 아주 좋으시네요. 아, 나만? 이거 이야기가 다른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 나 마늘 진짜 싫어. 오, 마늘 두껍다. 오, 안 봐야 되겠다. 손 잡아줘. 이만한 두꺼운 마늘이 들어갔다. 마늘이 너무 두꺼워서 처음에 무서웠거든요. 근데 한 번 들어가면 이제 아픈 건 없었으니까 참을만 했었어요. 그래도 언니라도 통과하니까 잘 됐어요. 내일 갈 때 내가 업고 갈게. 업고 간다고? 고마워. 통역을 했잖아? 기념품 받는다? 오, 난 문화상품권 받아가고. 아니 언니 물건이 가질 수 있는 거랑 해야 된다니까? 이거 보면서 내 첫 생에서 헌혈하면서 아니, 지금 원플러스 이벤트 중이라서 2개 줘요? 분당 2장 하실 수 있거든요. 오, 진짜요? 오늘 또 처음이시죠? 네. 저희가 또 이벤트 하고 있어서 그거 같이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 그리고 선물을 많이 받았어. 좋았어요. 이 문신, 이 반영거 때문에 제가 못했잖아요. 수치도 좋은데. 솔직히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젯밤에 또 일찍 자고 건강 관리하고 다음에 또 한번 와서 해볼게요. 창원의 나우를 위해 덩달아 바쁜 세 사람.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가음정 의용소방대원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소방대 대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방역도 이제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고 시장이나 공원 등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방역을 했습니다. 호라, 근데 성함이 항상 저녁마다 저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경남아 사랑해로. 오늘 방역 봉사할 곳은 가음정 전통시장. 세 친구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노? 술 마셔. 밑으로. 아, 이렇게. 걸어놔. 나가고 있다. 아, 이런 음식물에는 좀 안 들어가도록 좀 해주세요. 예. 우주 같은 가는 기분이. 우주. 아, 우주복 같다고. 더위 안 타는데 오늘 이 복을 입고 하면서 정말 덥긴 덥더라고. 야, 진짜 더워요. 덥지? 땀이 주르주르 난다. 한 10분 지나면 땀 흐리고 정말 눈 안에까지 들어가서 눈까지 아프고 짧은 시간 해도 이렇게 힘들는데 방역해 주신 분들 간호사나 의사 24시간 이렇게 있고 하신 분들 생각해보면 진짜 우리 대한민국 영웅 정말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힘내세요.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다 보니까 옆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맛으로 반육하는 사람들도 힘내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분이면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와, 누비점. 안녕하세요. 신청서 작성하신 거 주시면 되고 구매 금액이랑 신분증이랑 같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은 뭐 해? 된장찌개를 그릴 거예요. 그 조그만 조개 뭐라고? 조개. 바지락. 바지락. 7,000원인데 뭐 6,000원까지 드릴게요. 5,000원 해주세요. 방송로 나오는 우장에다 그냥 드릴게요. 당신이 정말 날 사랑해. 무조건이야. 그렇지. 이거 하고 두부 하나. 고맙습니다. 서비스 안 줘요? 우리 많이 사는데요.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음만 받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야? 어떡해. 받아도 돼요? 고맙습니다. 서비스 좀.
뿌듯함 그리고 보람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서 저도 간호하며 많이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짧게 혹은 오래 살아도 놓치기 쉬운 우리 도시의 매력을 알아본 2달. 창원 클래스는 이제 긴 방학에 들어갑니다. 제가 창원 오래 살았지만 근데 이번 후에서 정말 제가 모르는 거 너무 많았고 많은 곳을 알았고 이 좋은 정보를 제가 다른 외국인 분 친구들도 전달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를 생각합니다. As a newcomer to Changwon, I think it really helped me find out what the city is about. Right now with the coronavirus, we can't go to other countries, so it's nice to know that there are things to do that are closer to home. In a lot of the episodes, I felt quite jealous of the other cast members. I wanted to do what they were doing. It was really nice to see new places in Changwon and meet a lot of great people. 이거는 창원시에 대한 덕이지만 우리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기도 하고. Just a couple weeks ago was Marianne's birthday, and Junko, Bianca, and I went to the party to celebrate with her. So that was a lot of fun. I think Changwon is the 10th city I've lived in, but now Changwon is home. 나의 동반자요. 나의 제2의 고향입니다. Potential. Opportunity. 기회의 도시다. Changed my life. 큰 사람을 만들어줬다. 수요일의 날씨 왕자 성수 이리 오소. 네네, 일기예보계의 펭수 MBC 경남 연습생 성수 왔어요. 내일의 경남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았던 7월. 길고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해요. 자외선 차단, 충분한 수분 섭취 꼭 하기로 해요. 청포도가 익어가는 여름, 슬기로운 더위 대비로 8월에 더욱 활기차게 만나요. 성빠. 네, 지난 6월부터 창원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함께 창원의 알파벳을 따라서 주제별로 창원을 둘러봤던 창원 클래스. 아쉽게도 오늘 NU를 끝으로 창원 클래스는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네, 이 시간이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창원을 넘어서 이 경남 그리고 대한민국의 매력까지 찾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휴가 계획을 짜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아이들도 방학을 했기 때문에 하나 권해드리겠습니다. 자녀들과 어떤 시간을 가질까 고민하신다면 철저한 방역과 거리 두기 속에 진행이 되는 박물관과 함께하는 공감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박물관과 함께하는 공감은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요. 사전 예약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올여름은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휴가 계획 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남은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의 중심 당신의 수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장생도라지에서 선물 세트를, 모산 장군차 김치에서 김치 세트를, 다운 영농조합법인에서 버섯 선물 세트를, 김덕규 과자점에서 상품권을, MBC 내에서 영화 관람권을 드립니다.